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건프로입니다. 리더십은 회사 성공의 중요한 한 요소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리더십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 세 분의 리더십 유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한 조직의 리더인데 수레를 팀원들과 함께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옮기는 방법이 세 가지 리더십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카리스마형 리더. 리더가 수레를 직접 끌고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형 리더. 이 팀원들과 리더가 동시에 수레를 같이 끌고 간다. 그리고 세 번째, 위임형 리더. 수레는 팀원들한테 끌게 하고 리더 자신은 따로 걸어서 간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 서로 다른 리더십 유형으로 성공한 리더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리더십 유형이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 자기 의견을 되게 밀어붙이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그 결과물이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일치했을 때는 수많은 칭찬을 했는데요. 반면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결과물을 갖고 온다면 정말 악평과 비난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채찍을 쓰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 잘 맞고 자기의 가치관과 스티브 잡스의 성향이 잘 맞던 직원들은 무한한 신뢰와 이렇게 존경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들은 스티브 잡스한테 성격 파탄자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애가 되게 강하고 자기 주장을 어필했던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카리스마형 리더십으로 큰 성공을 거둔 리더입니다. 이 카리스마형 리더 같은 경우는 이 장단점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추진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조직들이 그 목표를 향해 이렇게 달려갈 때 추진력과 성취 속도가 되게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리더의 생각대로만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자율성과 주도성 이런 것들이 좀 결여가 돼서 전체적인 조직의 창의력 같은 거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던 빌 게이츠의 경우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던 참여형 리더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조직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서 가장 큰 힘을 썼는데요.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팀의 중요성을 잘 알고 같은 팀이 함께 이뤄내는 것을 되게 중요시했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부를 이렇게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의 부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아프리카 봉사라든지 그리고 자기 돈의 30조 이상을 이 사회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죽었을 때 자기 자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캠페인을 또 시작한 장본인인데요.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랑은 좀 다르게 타인을 먼저 신경 쓰고 배려하는 리더의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참여형 리더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리더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팀원들도 리더가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조직의 적극성과 참여성을 유도하고 단합력을 키우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리더의 역할과 권한이 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팀을 리드하는 힘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자 자산가인 워렌 버핏은 팀원들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본인은 따로 걸어가는 위임형 리더였는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오너인 회사가 80개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감시하지도 지시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리더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모든 상황과 결정을 팀원들한테 위임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오너였던 회사에서 40년 동안 임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팀원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리더인데요. 이 위임형 리더 역시도 장단점이 있어요. 팀원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조직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은 만약에 내가 믿었던 이 팀원이 나를 배신하거나 정말 중요한 결정을 실수로 잘못 결정을 내려서 회사에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리더가 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리더십 유형과 그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리더십 유형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관과 성향에 잘 맞는 리더십을 선택해서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리스마 리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 좀 아픈 상처도 있고, 사실 예전 직장에서 제가 카리스마형 이렇게 리더 밑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되게 다혈질이고 자기가 화가 나면 이제 직원들한테 화를 풉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좀 우울증을 또 경험하기도 했는데, 카리스마 유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되게 손해를 많이 봐요. 화를 직원들한테 풀으니까 직원들이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자기 생각이랑 방향이 다르면 그냥 듣지도 않는 거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밑에 직원들이 좋은 생각이 나도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리스마형 리더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위임형 리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들한테 이제 신뢰를 해주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잘할 수 있도록 영감만 주고 방향 제시만 해주는 역할인 거죠. 저도 나중에 조직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조직들한테 자율성과 또 영감을 줄 수 있는 위임형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